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김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MJ 김민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카톡으로 주말에 난리가 난 한 주였습니다. 카톡이 한국에서 국민 메신저인 만큼 장애로 인한 여파가 아주 큰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장애 복구하느라 많은 엔지니어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사태에서처럼 인프라를 장애 없이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카카오 단일 서비스도 그 위에 도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렇게 많은데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지역과 타임존을 넘나들며 심지어 이중에 수많은 서비스들이 운영되는 환경이니 정말 대단한 인프라라고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쪽에 다양한 가용성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왔던 오라클에서 클라우드라고 이런 요구사항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날이 성장하는 OC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OCI에 그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가 있나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수 아빠.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는요, 민수 아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CI에서요, 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로는 OCI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OCI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는요, 동영상을 처리하는 OCI 미디어 플로우 서비스와 동영상을 스트림 서비스하는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OCI 미디어 플로우는요, 동영상 콘텐츠를 처리하는 워커플로우를 구성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OCI 미디어 플로우를 이용해서 동영상 트랜스코딩, 썸네일 생성, ABR 패키징, OCI AI 서비스와의 통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OCI 미디어 스트림은요, HLS와 같은 형식으로 패키징된 동영상 파일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OCI 미디어 스트림을 통해서 CDN으로 OCI 엣지와 아카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CI 미디어 플로우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영상 데이터를 동영상 트랜스코딩을 하고요. 썸네일을 생성하고 ABR 패키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별도의 버킷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OCI AI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호출해서 자동 자막을 생성하거나 이미지에서 영상을 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OCI 미디어 플로우로 처리된 영상 데이터는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별도의 버킷에 저장이 되고요. OCI 미디어 플로우가 생성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버킷 데이터를 오리진으로 OCI 미디어 스트림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수행합니다. 영상 데이터를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이용한 OCI 서비스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OCI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중에서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는요, 지난 7월에 공개된 신규 서비스고요. 지난 3개월간 엣지인 CDN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사이에 발생하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을 과금하지 않았는데요. 10월 4일을 기준으로 엣지인 CDN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사이에 발생하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을 과금한다는 공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림 서비스는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오브젝트 스토리지, 보통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진으로부터 CDN 사이의 네트워크 구간과 CDN과 클라이언트 사이의 네트워크 구간에서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의 강점은요,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오리진,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CDN 사이의 네트워크 구간에서는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CDN과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네트워크 구간에서만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클라우드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크다는 강점이 있고요. 한 가지 강조할 점은 OCI는 OCI 계정별로 매월 10TB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가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조금 더 정확히 정의하면 해당 월에 OCI 계정 전체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크기가
10TB를 초과한 시점부터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에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10TB 무상 지원과 OCI 미디어 스트림에서 오리진과 CDN 사이에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 서비스가 바로 OCI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OCI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OCI CDN이 나온다고 하죠. OCI CDN과 미디어 스트림 서비스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간만에 솔라리스 관련 업데이트 소식이 있네요. 솔라리스 하면 김재벌님이죠. 김재벌님, 솔라리스 관련 소식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벌입니다. OCI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 인사이트의 10월 4일부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운영체제인 솔라리스와 윈도우가 드디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프로세스 식별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들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션 인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 및 호스트, 리소스에 대한 활용도 및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 즉 통계 정보라든지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운영 환경에서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DBA 관리자나 서버, 데브옵스 및 IT 경영진들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또 장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는 크게 용량 계획, 오라클 SQL 웨어하우스, 엑사데이터 인사이트, AWR, 허브,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웨어하우스, SQL 익스플로러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캐패시티 플랜이라고 하는 용량 계획에서는 CPU 스토리지, 메모리 같은 중요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활용도 분석을 하고요. 해당할 리소스에 대한 사용량 분석 및 대조 및 비교를 제공합니다. 오라클 SQL 웨어하우스에서는 오라클 SQL의 성능 분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엑사데이터 인사이트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가 모니터링하는 엑사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 활용률 분석을 제공합니다. 오토매틱 워크로드 리포지토리에서는 어,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 통계 정보들 이런 것들을 수집, 처리 및 유지 관리해주는 서비스이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과 진단, 그 다음에 조정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센터하고 오라클 클라우드 모두에서 배포되는 단일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분석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SQL 익스플로러는 오퍼레이션 인사이트 SQL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지는 자세한 통계 정보를 대어식으로 탐색하고 시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SQL 쿼리를 통해서 이제 통계 정보에 대한 탐색, 그다음에 직관화되어져 있는 시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드디어 솔라리스하고 윈도우즈 플랫폼이 제공이 되는데요. 솔라리스하고 윈도우즈 그 플랫폼을 OCI에서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햄버거 버튼이라고 불리는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Observability and Management를 선택을 하고요. 오퍼레이션 인사이트에서 어드민스트레이션 그리고 호스트 핏을 선택을 해서 애드 호스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로 관리되고 있는 호스트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활성화된 호스트를 하나 이상 선택한 뒤에 애드 호스트를 수행하면 됩니다. 솔라리스하고 윈도우즈는 바로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먼저 이제 솔라리스의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반드시 모니터링 되고 있어야지 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역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요. 윈도우즈의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3C 릴리즈 5 업데이트 4 이상에서 모니터링 되거나 호스트에서 관리되는 에이전트에서 모니터링 되는 OCI 컴퓨트 인스턴스에 있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CPU나 메모리 같은 다양한 중요 정보를 호스트에서 리소스에 대한 활용도를 보고받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호스트 간의 리소스의 사용량을 분석, 비교 및 대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상 플랫폼은 CPU의 로드의 경우는 리눅스, 솔라리스, 윈도우, G 리눅스 전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메모리의 경우는 윈도우즈는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고 리눅스와 솔라리스, G 리눅스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호스트 사양을 그룹화해 가지고 운영체제별 리소스 활용도를 분석해서 이를 출력해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즉 서버별로 그룹핑해서 특정 운영체제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서버의 용량 및 리소스 활용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높은 사용률이 있는 서버들의 경우는 서버의 리소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서버에 할당되어져 있는 리소스를 늘리도록 가이드라인, 즉 경고를 주거나 할 수 있고요.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서버의 대상의 리소스에 대한 사용량을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또 특정 기간 동안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을 집계해서 이를 보고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의 상위 프로세서 식별 기능이 이제 기능이 개선되었는데요. 상위 프로세서 식별 기능, 즉 아이덴티피케이션 펑션이 어떤 부분에서 향상되었냐면 상위 5개의 프로세서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일 프로세스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표에 표시된 상위 프로세스를 보면 CPU 기반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 내 데이터를 어, 실행된 명령어로 집계하고 매분 수집하게 됩니다. 또 프로세스의 변동성에 따라서 데이터가 인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개 프로세스를 수집을 하고요. 개별 프로세스를 분석하려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우리가 상위 프로세스에 대한 추세라든지 상세 내용에 대해서 추세 차트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실제 성능 분석이라든지 모니터링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이고 해당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오퍼레이션 인사이트 서비스의 솔라리스와 윈도우즈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김재벌님 이번에 곰돌스 데뷔하셨네요. 역시 김재벌입니다. 솔라리스 업데이트 소식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볼까요? OCI 네이티브 ETL 서비스가 바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죠.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기능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에 추가된 것 같군요. MJ님, OCI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업데이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이번 주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내용이 꽤 많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뉴 커넥터 기능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TL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오퍼레이터에 추가된 기능들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OCI 로깅 서비스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연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REST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데이터 에셋을 생성할 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REST 서비스 연결이 가능하고요. 사용자는 REST 서비스에 대한 기본 URL을 설정을 하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매니페스트 URL 설정을 통해서 RES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ST는 이제 오픈 API 3.0.0 이상을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S3, HDFS 같은 파일 저장소에 저장된 엑셀 파일의 포맷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이제 로드를 할 때 파일 유형을 이제 엑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티티 선택을 할 때 엑셀 시트의 인덱스나 시트 이름, 테이블 이름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엑셀 형식으로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2번 셀부터 B 100번째 셀까지 테이블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또한 테이블 이름 자체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A1처럼 단 하나의 셀만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라클 퓨전 어플리케이션에서 BRCC 커넥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제 컬럼에 대한 추출 옵션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네, 올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열을 가져오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 이후 활성화된 열만 가져오는 옵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폴트와 프라이머리 열만 가져오는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열만 가져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로드 태스크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퓨전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하나의 엔티티가 아닌 다중 엔티티를 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이렇게 퓨전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 로드 유형에서 다중 엔티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로딩 작업을 할 때 여러 소스의 데이터 엔티티를 이제 파일의 패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패턴을 통해서 이제 런타임에 일치하는 파일을 논리적인 엔티티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로딩을 할 때 데이터 엔티티 설정에서 파일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엔티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선택된 엔티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TL 작업할 때 오퍼레이터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제 플랫턴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계층적 데이터를 다른 관계형 데이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형식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작업 시에 플랫턴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계층적 데이터를 단순화된 형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는 JSON이나 웹으로 파켓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는 디시전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불리한 조건식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건에 대한 결과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true, false, error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REST 작업에서 폴링을 구성할 때 JSON 패스 함수와 JSON 텍스트 타입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JSON 아웃풋을 sys response payload JSON이나 sys response headers JSON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당 릴리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네, OCI 로깅을 사용해서 콘솔이나 CLI에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로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폴리시를 추가해서 OCI의 로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에는 다른 업데이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MJ였습니다. 네, MJ도 이번에 곰돌스 첫 데뷔였는데 깔끔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네 번째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APM 관련 업데이트가 4개나 발표가 됐는데요. 민서빠님, 그 APM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된 건가요? 4개 업데이트 한 번에 요약해 주시죠. OCI APM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는 민수아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CI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보통 줄여서 OCI APM이라고 부릅니다. OCI APM은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데브옵스 담당자가 일관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OCI APM을 사용하면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서비스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흐름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OCI AP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에이전트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내부 정보, 실행 시간 정보, 성능 모니터링 정보,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시보드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OCI APM의 트레이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4가지 화면 구성입니다. 에이전트가 구성된 마이크로 서비스 API로부터 실행 및 세부 동작 정보가 수집이 되고요. 각 실행에 대한 내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호출되도록 구성될 경우에는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요, 그 실행 정보를 출력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정보와 실행 위치 정보를 결합한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OCI APM은요, 데브옵스를 담당하고 있고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OCI APM에 대한 기능 개선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4가지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각 항목을 살펴보면 트레이스 익스플로러의 상위 정보에서 마우스 클릭, 보통 드릴다운이라고 하는데요. 드릴다운을 통해서 상세 정보로 이동하고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기능이 개선됐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 정보를 90일간 보관하고
이 정보를 7일 단위로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구성한 대시보드를요, 제이슨 형태로 익스포트 받아서 향후에 재구성하거나 재사용하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APM 지오맵과 APM 트레이스 테이블에서 출력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다차원 필터를 통해서 매트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개선됐습니다. 전체적으로 APM의 사용 편의성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기능 개선이 이번 주에 4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OCI APM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는 모든 자원이 가상화되어 있고 시스템 구성 컴포넌트들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체제가 특징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자원과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OCI APM의 기능 개선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네요. 민서빠님 요약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중요해지는 요즘 실시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복제 서비스인 골든게이트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골든게이트가 예전에는 그 CDC에 정말 많이 썼었는데요. 이번에 ODG에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소식은 오라클 골든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클라우드가 보편화되면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이관과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따른 클라우드 간 데이터 이관을 위한 솔루션이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CDC 솔루션 마켓시어 1등인 오라클 골든게이트를 클라우드 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MySQL, 빅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치 카프카, 스트리밍 등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골든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상세 항목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타 벤더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위해 아마존 RDS,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의 연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리전을 제외한 모든 리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피닉스, 애쉬번, 프랑크푸르트, 시드니는 추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마리아DB에서 오라클 MySQL 파스 서비스로의 데이터 연동이라던가 스트리밍이나 카프카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ADW 등의 타겟으로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골든게이트 서비스는 OCI 콘솔상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밑에 골든게이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골든게이트 인스턴스를 생성 후 소스와 타깃이 되는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여 커넥션을 생성하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골든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CI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데이터 메쉬를 지향하는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님, 요긴한 서비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을 보니 OCI 골든게이트가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와 연동하며 그 준비를 착실히 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목받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는 향후 OCI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아래 URL에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 세션을 모두 들을 수 있는 것과 무료 시청 등록 2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세션이 1259개 세션이 진행된다고 하니 엄청납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유료나 무료 등록해 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그랄VM 세션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랄VM 세션만 13개나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컨퍼런스 가지는 못해서 주요 세션 들어보고 소개할 만한 내용들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장애로 저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환경에서의 온프라미스 환경이 점점 더 종점을 향하고 있는 기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개발과 배포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서비스하던 회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BCP, DR이 구축된 회사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설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잘 작동이 될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클라우드라고 장애 안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종의 클라우드가 둘 다 동시에 장애가 나는 경우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도 한번 이 기회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54회를 기다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53회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토마스, 민수 아빠, 김재벌, 그레이스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